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뜻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각 삼각형, 한 변이 직각인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각 A를 주어졌을 때 여기를 밑변, A에 붙어있는 변이 밑변이라 했고요. 가장 긴 변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빗변이라고 한다고 했고, A하고 각 A하고 붙어있지 않은 대변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변들 사이의 관계를 삼각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sin A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각 A라고 하는 것을 주어질 때 우리는 A는 직각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직각 삼각형의 직각이 아닌 한 내각, 직각이 아닌 한 내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의 범위가 0도부터 A가 90도 사이에 있는 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거를 가지고 오고 싶냐면, 여기에 있는 각 A라고 하는 것을 각 A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 각 A의 범위가 0도부터 90도까지가 아니라 A의 범위를 그냥 임의로, 각 A를 임의의 각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그냥 임의의 일반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이거는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보기로 하였냐면, 가장 긴 변이 각 A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원에서 반지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빗변을 고정을 시키고 원으로 옮기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원, 그다음에 좌표,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를 A로, 여기를 B변으로, 그 B변을 고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R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원의 좌표 x, y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그럼 밑변을 x라고, 높이를 뭐라고, y라고 표현해 볼 수 있죠.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됐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를 임의의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각에 대한 거를 뭐를 고정시켜서, 빗변을 고정시켜서 원으로 옮겨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sin a라고 하는 거를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r분의 y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cosine a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요? 빗변분의 밑변 r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고, 탄젠트 a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밑변의 높이 x분의 y라고 이렇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했던 거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가지고 오는 아이디어, 좌표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좌표로 나타내면 좋은 점이 뭐냐? x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상관없이 표현할 수 있죠. 좌표가 그러면 길이 대신 x 좌표, y 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할 수 있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는 고정, r은 고정. 그렇죠? 그러면 y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y는 세타가 커지면은 쭉 플러스로 계속 y 값이 커지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시 작아지죠. 그러죠? 그래서 플러스로 쭉 올라갔다가 y 값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다시 0으로, 0에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y에 대한 변화율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y에 영향을 받는 것, 높이에 영향을 받는 것, y 좌표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죠. x 값이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에 대한 값이라서요. 나중에 이거 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더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a라고 하는 거는 x 좌표에 영향을 받고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x와 y,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x분의 y니까 기울기죠. 기울기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원 위에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원 위에 표현을 잘 해야 되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어떤 좌표가 주어졌거나 각이 주어졌어요. 해볼까요? 각 60도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각 60도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각만 주어졌지 판지름이 주어진 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판지름을 임의로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도 써볼게요.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각 A가 이렇게 60도로 주어졌어요. 60도 대신에 3분의 파이라고도 쓸 수 있다 했죠.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가 주어졌어요. 여기는 라디안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파이가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 위에 표현하는데, 원 위에 나타내는데, 원 위라는 말 대신에 좌표 평면 위에라고 이야기 되겠죠.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데, 판지름은 내 맘대로. 왜? 그거에 대한 말 없어요. 판지름은
내 맘대로. 그 반지름을 가져다가 뭘로 표현할 거냐? 반지름을 보통 1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표현해볼게요. 각 60도를 그릴 건데, 각 60도를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거에 대한 반지름을 얼마라고 그릴 거라고요? 1이라고 그릴 거라고. 이거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x, y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이때 반드시 그려야 될 거는 어떤 거를 그려야 되냐? 여기에 맞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꼭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여기를 x라고 놓을 수 있고 여기를 바로 y라고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됐죠? 그래서 반지름을 1이라고 표현했고 그거에 대한 x, y라고 하는 좌표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뭐를 그리라?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직각삼각형 표시. 그러면은 좋은 게 뭐다? x 좌표, y 좌표를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두 번째 좌표를 바로 주었어요. 좌표를 점 A의 좌표, 점 A의 좌표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밑에 보는 것처럼 2, 루트 5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져다가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찍어볼게요. 2, 5라고 찍어볼게요. 점 2, 5 라고 하는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2, 루트 5. 그럼 이걸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냐?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됐죠? 원을 그리고 나면은 뭐를 할 수 있냐?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됐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 여기에 반지름을 가져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값이 2고 여기 값이 루트 5니까는 여기 값은 루트 9,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좌표를 주고 나면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고,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고 직각 삼각형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각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반지름을 표시하고 반지름을 1로 두고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그 다음에 좌표를 주어서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고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그거에 맞춰서 점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한번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점5와 점 P를 지나는 동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근데 점이 뭐가 주어졌어요?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뭐를 구하라고요? 좌표 평면을 이렇게 쓰라. 좌표를 쓰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여기에 이렇게 찍어주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됐는가요? 그리고 나면 뭐를 구할 수 있다고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됐죠? 원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원을 그릴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뭐를 또 구할 수 있다고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됐죠? 됐는가요? 근데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어떤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요? 반대로 그려야죠. 이렇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냐?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반지름은 항상 고정이라 했죠. 고정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 제곱하면 3이라고 쓸 수 있죠.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아까 r분의 y라고 쓴다 했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x라고 쓴다 했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x분의 y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 반지름분의 y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니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루트 5라고 쓸 수 있죠.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지금 구한 세타는 요 세타이기는 합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해 놓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삼각형만 그려놓고 나면 이 삼각형에서 지금 각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면은 요 각만 가지고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밑에 거 봐보도록 할게요. 4분의 5파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은 뭐를 그려야 된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을 그리고 그다음 뭐를 그려야 돼? 각을 그려야 돼. 각 얼마예요? 4분의 루트 5니까 4분의 5파이니까는 파이 대신에 180도 집어넣으면 4분의 5 곱하기 180도이니까 얼마? 45 225도 라고 쓸 수 있죠. 또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파이가 180도이고 4분의 파이가 아까 45도가 있죠. 그럼 180도에서 45도를 넘어간 요 삼각형, 요 각이 몇 도라고요? 요 각이 4분의 5파이라고요. 근데 그것 말고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그릴 거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을 가져다가 그릴 겁니다. 됐죠? 그 삼각형을 가져다가 그릴 거라고. 됐는가요? 그리고 나면은 좌표를 찍어 볼 건데요. 잘 보세요. 아까 반지름을 얼마로 둔다 했어요? 1이라고 둔다고 했죠.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는 여기 삼각형은 180도를 뺀 얼마 가지고 4분의 파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직각삼각형 45도인 삼각형 얼마예요? 이게 루트 2가 아니라 1대1대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여기 루트 2분의 1인데 지금 여기 좌표가 x좌표 마이너스죠. 여기 y좌표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됐어요? 삼각형으로 보면 안 되고 좌표로 봐야 됩니다. 좌표로.
빗변만 반지름이라서 양수고 나머지 x와 y에 대한 값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좌표라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아까 r분의 y라고 이야기한다 했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이야기한다 했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r분의 1분의 y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또 r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러니까는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되는 거 뭐냐,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 해당하는 점 동경에 좌표를 잘 표시해야 됩니다. 이 좌표를 가장 잘 표시해야 됩니다. 이 좌표.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 좌표를 저렇게 표시할 건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각 이야기할 때 제1사분면, 그 다음에 제2사분면, 여기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1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세타가 90도 아닌 거, 2사분면은 언제인 거, 90도부터 세타가 180도 사이인 거, 3사분면은 180도부터 세타가 270도인 거, 제4사분면은 270도부터 세타가 360도 사이인 거. 여기도 그렇게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0도부터 세타가 90도 사이인 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r분의 x라고 표현한다고 했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표현한다 했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가요? 이때 뭐는 고정? 이때 r은 반지름으로 고정, 또는 양의 값입니다. 양수. 맞죠?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x랑 y는 뭐예요? 좌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고, 그렇죠? 원이라고 하는 게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기에 점이 x, y로 찍혀 있을 건데, x와 y를 삼각형으로 보면, 직각 삼각형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삼각형으로만 보는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직각 삼각형으로 가져다가 생각하자고 했죠. 우리 직각 삼각, 1사분면에 있는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있는 직각 삼각형, 3사분면에 있는 직각 삼각형, 4사분면에 있는 직각 삼각형, 이렇게 4개를 가져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직각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물론 각은 여기 각, 그 다음에 여기 각, 그 다음에 여기 각, 그 다음에 여기 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각,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계산할 각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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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개의 각만 볼 겁니다. 이 각, 요 각, 이런 각,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일반 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각 본다고요?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 각, 이 각, 이 각, 이 각.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라고 했던 이유고요.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r분의 x 중에 r은 뭐예요? 고정. x는 뭐예요? 좌표로 변한다 했죠. 그러면은 x의 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언제? 일사분면과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r분의 y라고 써야 되고 r분의 x라고 써야 되죠. 사인 세타 r분의 y에서 y가 양수인 부분이 있어요. 1사분면 2사분면이죠. 그래서 제 1, 2사분면에서 양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디가 양수니까? 어디가 양수니까? y가 양수니까. y가 양수라서 제1, 2사분면에서 양수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x가 양수여야 코사인이 양수겠죠. 왜? y는 항상 r은 항상 양수가 있으니까. 그럼 양수가 되는 거 1, 2, 3, 4 제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양수입니다. 왜? 방금 뭐라 했어요? 코사인은 누구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어? x에 의해서. x가 부호 바뀔 수 있는 거 1, 4, 4분면에서 플러스니까. 됐죠? 탄젠트 봐볼게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x랑 y가 둘 다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제 1, 3, 4분면에서 양수라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표현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x와 y를 둘 다 따지는 거니까 풀뿌리거나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1, 3, 4분면에서 양수라고. 그거를 그래서 가져다가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 그래서 올 모두 양수. 그 다음에 2, 3면 뭐만 양수예요?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사인만 양수.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그렇죠?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올싸 탐코. 올싸 탐코. 얼싸 안코. 그래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1사분면에서는 모두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 탄젠트 양수, 4사분면 코사인 양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다 써놓을게요. 삼각함수의 부호, 함수의 부호 결정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부호 결정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올싸탕코, 얼싸안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올리지 마시고, 사인은 y좌표에 의해 결정되고 코사인은 x좌표에 의해 결정되고 탄젠트는 x, y 둘 다 부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1, 2, 4분면, 1, 4분면, 1, 3, 4분면에서 양수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부호와 관련된 내용들 꼭 잘 아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이 사분면에 대한 설명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이니까 기억 잘 하시고요. 부호에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부호 그래서 뭐라고 쓴다 했죠? 여기다가 모두 올, 싸, 탄, 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부호라고요. 그럼 30도는 몇 사분면이요? 1사분면. 235도는 몇 사분면이죠? 180도보다 크니까는 제 3, 4분면이라고 쓸 수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한 게 몇 사분면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180도 곱하면 되고요. 여기는 보니까는 2파이보다 좀 작죠. 2파이보다 6분의 파이만큼 작습니다. 2파이가 원위치인데 한 바퀴인데 그거보다 6분의 파이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 4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6파이네요. 마이너스 5분의 6파이라고 하면은 2파이 더하면 한 바퀴 더하면 2파이 더하면 5분의 4파이고, 5분의 4파이는 뭐보다 작아요? 파이에서 5분의 파이만큼 뺀 거. 파이보다 조금 작은 거죠? 파이보다 5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 제 2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잘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 대한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호도법 계산을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잘 해놓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1사분면이라고 하면은 여기 플러스 모두 플러스. 3, 4분면이라고 뭐가만 플러스였어요? 탄젠트만 플러스였죠. 4, 4분면은 뭐만 플러스였어요? 코사인만 플러스였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고, 2, 4분면은 뭐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라고요. 됐죠? 그래서 호도법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거 연습이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도법, 라디안에 대한 각도를 각의 크기를 각도법, 60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거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호환되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파이 180도, 2파이 360도, 6분의 파이 30도, 4분의 파이 45도, 3분의 파이 60도, 2분의 파이 90도.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성질, 반드시 성립하는 것, 반드시 성립하는 것, 항상 주어진 것, 제시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입니다. 아까 사인 세타가 뭐라고 했죠? r분의 y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한다 했죠? r분의 x라고 한다 했죠?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 한다 했죠? 탄젠트 세타 x분의 y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거 말고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 있는 것들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 그리고 나면은 지금 보니까 x분의 y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x분의 y인데, 이 x분의 y 양변에 똑같이 r을 가져다가 나누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두 번째, r이라고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야기하면 사인 제곱 얼마요? r 제곱분의 x 제곱이고 코사인 제곱 얼마요? r 제곱분의 죄송합니다. r 제곱분의 y 제곱이고 r 제곱분의 x 제곱이잖아. 그러면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1이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항상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시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할 거.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제시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냐? 방정식 해결할 때 쓰겠죠. 이런 등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방정식을 해결할 때 쓰는 식들입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성질까지 해서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고, 관련된 문제 잘 풀어보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